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방금 멋진 소개를 해주신 알렉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다른 연설을 준비했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제 주제는 이스라엘의 세계 무대에서의 입장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겪은 7번의 실제 전쟁을 넘어선 8번째 전장의 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적은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1년 동안 연설에서 언급하기 시작한 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장되고 조직되며 자금을 지원받는 반유대주의의 재앙은 우리 소금 문명의 영리하고 사악하며 집요한 적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적은 무슬림 형제단과 그들의 재정적 후원자인 카타르라는 무한한 자원을 가진 국가, 그리고 그들의 석유 부호인 에미르 셰이크 타민 빈 하마드 알타니입니다. 에미르의 정치적 동맹인 터키의 에르도안,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음모를 꾸미는 증오자들에게 외교적 보호를 제공하는 중국이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배신자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로 주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양해각서 MOU입니다. 문서상으로는 더 나쁜 합의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버락 오바마의 심각하게 결함이 있는 JCPOA보다도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합의를 JCPOA 2.0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합의는 미국 대통령의 거의 모든 요구에 굴복한 합의입니다. 이 합의는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이란이 미사일 전력을 재건하고 대리 세력망을 재무장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 합의는 레바논에서도 우리의 손을 묶어버립니다. 그곳에서는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우리 시민들이 나라 북부에서 집을 떠나 쫓겨났습니다. 트럼프는 우리 총리에게 소리를 지르면서도 이란의 이성적인 군사 독재자들을 칭찬합니다. 트럼프는 최근 언론인들에게 한 공개 발언에서 이스라엘을 신랄하게 비난했고, 이스라엘을 대신해 레바논의 힘없는 시리아인들에게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맡기겠다는 식으로 우스꽝스럽게 말했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가 우리 또 다른 적인 에르도안이 우리 국경 바로 옆에 앉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양해각서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다시는 이란을 공격하거나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합의는 약화된 이란 정권에 동결되거나 제한된 해외 자산 500억에서 1000억 달러를 풀어주고 이란에 3000억 달러의 신주 투자를 약속합니다. 이 모든 결과로 IRGC 독재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양해각서는 핵 문제에 있어서도 타협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란이 고농축 핵 비축분을 저농축으로 희석하는 한편 더 낮은 수준의 우라늄 농축은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트럼프가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이란 국민들을 저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는 3월에 이란 국민들에게 이 사악한 정권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을 준비를 하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협상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협상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반대되는 시각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낙관적인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가 기밀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주장은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과의 대화, 그리고 미국 대통령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2월에 이란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트럼프는 자신의 개인 특사인 제러드 쿠시너와 스티브 휘트코프를 철수시켰습니다. 그 후 그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미국의 가장 유능하고 어쩌면 유일한 진정한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함께 에픽 퓨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같은 협상가들이, 그리고 친절한 부통령 제디 벤스와 함께 이제는 이란이 이전에 거부당했던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는 합의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번 협상에서 트럼프가 자신의 팀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의역하자면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있는 합의를 가져오고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란인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감지하고 JCPOA 협상 때 존 캐리와 했던 것처럼 조건이 완전히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말 같은 도널드 트럼프가 맞나요?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입장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일어난 일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대통령이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을 때 그는 약 60일에서 90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란의 정치 및 군사 지도부가 첫 폭격이 시작된 직후 제거되면 이란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란인들은 트럼프와 어쩌면 비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끈질기고 상대하기 까다로운 존재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해를 방해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경제적 지렛대를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응인 이란 항구 봉쇄와 경제적 분노 작전 개시는 전술적으로 좋은 대응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처음에는 겉으로 인내심을 보이며 언론에 자신은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점점 지지를 잃어가는 미국 대중에게 일시적인 유가 상승은 이란의 핵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은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앞으로 4달간 큰 계획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그는 전쟁 목표를 무력이나 경제적 압박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점점 더 절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두 교전국 사이에 양해각서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11월 초에 있을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미국 대중에게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를 고려할 때 트럼프는 의회 양원을 모두 잃을 것을 정당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남은 임기 동안 힘이 약해진 레임덕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또한 7월 4일에 있을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그의 80번째 생일 파티 이후에 열리는데 그는 지난주 자신의 앞마당에서 UFC 이벤트를 열며 독특한 방식으로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나라는 축구 월드컵의 개최국이며 이 대회는 7월 19일 뉴저지에서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선거에서 이기고 여름 계획을 평화롭게 축하하기 위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도록 설득하기 위해 사실상 전쟁 전 목표 대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유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이 협상의 조건은 일방적이고 명백히 끔찍합니다. 하지만 그 합의는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각서 트럼프와 이란 모두에게 경제적 완화를 제공합니다. 상업 선박의 해협을 개방하는 것은 트럼프에 대한 즉각적인 압박을 해소합니다. 양측은 가장 어려운 문제인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란인들은 가장 강력한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양해각서가 도널드 트럼프의 거대한 속임수에 불과하고 협상은 예측 가능한 헛된 방식으로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60일 동안 그리고 양해각서 명시된 대로 또 다른 60일이 이어지는데 이 기간들은 모두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난 몇 주 후에 종료됩니다. 트럼프는 저유가와 이란과의 평화 협정을 바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비를 향해 소리치고 조롱하는 것은 점점 더 고립주의로 가는 미국에서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트럼프 쪽이 시간을 끄는 입장이 될 것이라는 점인데 이는 이전 협상에서 항상 이란이 사용하던 전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로서는 이 양해각서가 호르무즈 대 호르무즈 거래이며 경제적 이익과 기타 일방적인 혜택 대부분은 더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합의된 이후에야 이란에 돌아가게 됩니다. 트럼프는 중간 선거 전에 원하는 경제 완화를 얻을 것입니다. 석유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미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떨어질 것입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120일간의 반복된 협상 끝에 고갈된 전략적 석유 비축량을 다시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자신감을 얻은 이란이 결국 트럼프의 핵 문제 합의 기본 조건을 거부할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후 대통령은 선거가 없는 2년 동안 이란 독재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재량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전쟁으로 돌아갈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강력하게 경제적 분노 작전을 추진하면서 강력한 미 해군과 다른 미군 자산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을 호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하게는 나토 동맹국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겠죠. 이 네 달은 결국 호르무즈 작전을 더 잘 계획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란 선박의 봉쇄와 해협을 통한 상업 항해 지원 모두를 말이죠. 트럼프가 이란의 핵 문제 제안에 만족하지 않는 것 외에도 트럼프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잡는 것을 허용할 거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협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독재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길 때마다 말이죠. 배신, 경제적 분노로 돌아가면 이란의 석유 수출이 중단될 것입니다. 항구가 봉쇄되면 이란의 석유 시설은 최대 용량까지 가득 차게 되고 그로 인해 그들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설을 폐쇄하고 생산을 중단하면 일부 유정에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중요한 중간 선거 전에 이란의 공급 감소로 인한 극적인 시장 반응을 우려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해갑서 MOU 등을 통해 그는 잠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앞으로 4개월 동안 중립 상태로 지내면서 경제적 압박을 완화할 것입니다. 이란은 아마도 1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겪었습니다. 트럼프는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해 제재 석유에 일시적 면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들이 매달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해도 무너진 이란 경제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실제 전쟁도 없고 지상군 투입도 없습니다. 이 모든 데 필요한 것은 시간과 인내심인데 이 두 가지는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부족한 것들입니다. 트럼프는 강인하고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트럼프 who low prior. 트럼프는 호구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아야톨라들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힘이라고 일관되게 반복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이 사기 정권과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래왔듯이 거짓말하고 속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국제협정과 사찰 등이 과거에 언제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란은 항상 속여왔고 이 정권은 앞으로도 항상 속일 것입니다. 트럼프가 오바마의 JCPOA를 비판할 때 인정했던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핵무장한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권 교체뿐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수단과 함께 이란 내 현지 세력에 무기를 제공하고 보호하며 격려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이 악성 정권을 제거하고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이란 국민들을 그들이 경멸하는 지도자들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정권은 이제 겉보기에는 IRGC가 이끌고 있으며 IRGC는 1월의 어두운 이틀 동안 기본적인 자유를 위해 싸우던 수만 명의 용감한 이란 시위자들을 학살하기 위해 포위된 민병대를 투입했습니다. 곧 역사의 쓰레기 더미로 전락하게 될 정권입니다. 유대인들과 전 세계 자유세계에 대한 다른 수많은 집단 학살적이고 존재론적인 위협들과 함께 말입니다. 이란 독재자들을 제거하는 것은 트럼프의 업적을 굳건히 할 것이며 그가 이란 국민을 위해 끝까지 단호함을 보인 점으로 존경받게 할 것입니다. 양해곽서 MOU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대통령을 신뢰합니다. 그는 이란의 하찮은 무리들 앞에서 갑자기 지혜와 용기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닐 암스트롱의 유명한 달 착륙 선언을 빌려 약간 변형해서 말하자면 이 양해각서 MOU 우스타나울리바 인류의 이익을 위해 거대한 도약을 하기 위한 작은 후퇴입니다. 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이 미 합중국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축복하길 바랍니다. Am Israel Chai